베트남을 뒤흔든 통신 스캔들. 무서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4월 13일 베트남의 주식시장, 아니 베트남 경제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유통, 호텔, 스마트폰, 자동차 사업까지 진출해 베트남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약 23%를 차지하는 대기업인 V사. 그런데 지난 2월 중순부터 아름다운 상승 곡선을 그리던 V그룹의 주가가 약호합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룹 전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베트남 주식시장에 불어온 파란의 시작. 2016년 베트남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뭐 하신 거죠? 예? 똑같이 하지 않아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반부패법 개정안을 발의해서요. 이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관련 조사를 벌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5년 베트남 국영 이동통신사인 모비폰에서 민간 위성방송 업체인 A사를 매입했는데요. 참고로 당시 이 A사의 대표인 팜낫부 회장은요. V그룹의 팜낫부엉 회장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뭐 그냥 베트남 최대 재벌, 가족, 일가 뭐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되겠는데. 네. 그런데 2018년 국영 이동통신사 모비폰이 A사의 지분 95%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려 3,600억 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베트남 공산당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책임 공무원들이 인수 가격 등의 세부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요. 또 당시 트롱민 투안 정보통신부 장관이 A사의 심각한 부채 사실을 은폐한 정황까지 포착. 심지어 전 베트남 총리의 딸 응우엔 탄푸옹까지 이 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베트남 정치계도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영유착이군요. 이 와중에도 검은 비리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A사의 팜낫부 전 회장이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형제 뇌물로 체포. 전 세계 언론의 대서특필. 이후 V그룹과 수많은 자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며 베트남 양대 거래소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리 스캔들에 V그룹과 자회사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최대 통신 스캔들 향방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군요.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13위 공개합니다. 할리우드까지 번진 말레이시아 스캔들. 자, 지난 2015년 한 온라인 탐사 보도 매체에서 충격적인 스캔들을 보도했습니다. 2009년 말레이시아 개발 유한공사 약칭 원엠DB에서는요. 당시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의 개인 계좌로 7억 달러, 약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8천억이 들어갔다고요? 엄청난 액수죠. 개인 계좌로? 또 자택에서는 그의 아내가 산 1,400개의 목걸이, 567개의 명품백, 423개 시계 등 최고가의 명품 등이 발견돼 말레이시아판 이멜다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무슨 돈이겠습니까? 국민들의 혈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국경을 넘어 미국 할리우드까지 연루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할리우드는 또 뭐예요? 자, 원엠DB 스캔들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 금융인 로우텍조. 원엠DB에서 무려 5조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과 돈 세탁 등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투자한 로우텍조. 디캐프리오, 그림 좋아한다고요? 선물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내 마음이니까. 자. 그가 디캐프리오에게 준 선물은 다름 아닌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또 팝 아트의 천재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림들. 그뿐만 아니라요. 2014년도엔 당시 자신의 연인이었던 모델 미란다 커에게는 810만 달러, 무려 91억 원의 보석을 뚜악! 그런데 원엠DB 스캔들이 팡팡 터지자 검은 돈으로 선물한 그림이며 보석이며 이 모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했다고 합니다.
국가 자금을 빼돌린 나집 전 총리는 반부패법 위반, 자금 세탁 등 42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 또 다른 문제적 인물 로우텍조는 참죠.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을 빼돌린 대가는 반드시 꼭 치러야 할 것입니다.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12위 공개합니다. 누나보다 더한 동생? 미국의 갑질 왕. 전 세계 무려 500개가 넘는 호텔을 보유한 H호텔 재벌 그룹. 그리고 H그룹의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상속녀이자 할리우드의 핫셀럽인 페리스 힐튼. 음주운전, 마약 소지 등 할리우드 최고의 악동이자 H그룹의 골칫거리로 불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래서 약간 이미지를 좀 바꾸면서 선행도 하고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뛰는 악동 위에 더한 나는 악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동생 컨레드 힐튼입니다. 아니, 페리스도 어마어마한데 네. 동생이 더하단 말이에요? 자, 2014년 7월 비행기에 타고 있던 그 비행기 이륙 직후 안전벨트 착용 신호가 켜졌음에도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 일본 승무원이 컨레드를 저지하려고 하자 니네 얼마면 살 수 있니? 내가 돈 줄게. 이 하인 같은 놈들아! 하인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저렇게 말했다고? 비행기 하면서도 안에서? 내가 믿기질 않아. 네. 비행기 바본가? 안에서? 정말 매우 심한 무개념 막말과 함께 주먹까지 휘두르며 난폭한 갑질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 증언에 따르면 그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넘어섰네. 대단하다. 뭔가 단계를 뛰어넘는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비행시간 10시간 30분 내내 진상 퍼레이드를 펼친 갑질왕 컨레드. 그의 막장 갑질이 더욱 끔찍하고 무서운 이유는요. 장소가 비행기 아니지 그래 않습니까? 내가 내 말이. 예, 그의 철없는 난동으로 다른 수백 명의 승객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컨레드는 벌금 5,000달러, 약 560만 원과 정신약물남용 치료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예상과는 달리 경범죄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죄만을 인정받으니 뭐가 있네. 과주기 수산이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고. 야, 이게 최근에 그 9.11 이후에 미국의 항공기 보안 관련 법 규정들이 엄청 강화돼서 저게 저렇게 풀려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뛰어넘은 거죠. 네. 법원에 출두했을 때도 나 힐튼 가문 상자야 라며 판사를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지가지 하는구나. 자신의 배경을 이용한 아나무인 갑질. 그 배경이 언제까지 막아줄 수 있을까요? 스캔들로 뒤덮인 최악의 사건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미국 야구계 최악의 비리, 블랙삭스 스캔들. 100년 전으로 갑니다. 1919년 미국 통합리그 최강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내셔널리그 챔피언 신시내티 레드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타격왕 조 잭슨 등 막강한 선수들이 소속돼 있던 화이트삭스의 우승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승컵을 거머쥔 신시내티 레드즈. 그런데 그 이후 이상한 추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승부 조작설. 뭐야? 당시 화이트삭스의 구단주였던 찰스 코미스키는 구단의 세탁비조차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늘 더러운 옷과 양말을 신고 출전. 그래서 야구 팬들은 화이트삭스를 블랙삭스로 불렀을 정도입니다. 어허. 그리고 다른 팀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연봉 때문에 선수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였는데요. 바로 이때 화이트삭스의 주장이었던 칙 겐딜에게 검은 제안을 한 유명 도박 브로커 조지 프 설리반. 그는 화이트삭스가 일부러 져줄 것을 요구했고요. 그 대가로 무려 8만 달러를 주겠다고 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약 24억 원에 갇힙니다. 결국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Before the first game, cash. What? 아휴, 경기 당일인 10월 1일 투수 시카티는 상대팀 타자의 등에 일부러 공을 맞추는 고의적인 실수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일부러 실수를 하며 연패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마지막 8차전. 게임은
10대 5로 종료. 결국 신시내티 레즈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완전 범죄는 되지 못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매체 기자였던 휴 플러트는 화이트삭스의 승부 조작을 강력하게 의심, 그리고 언론에 짙어지는 의심에 1920년 9월 경찰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 결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승부 조작 사건에 총 8명의 선수들이 영구 제명되고 말았습니다. 돈 몇 푼에 지금 눈 돌아가지고 자기 선수 생명 끝난 거 아닙니까? 영원히 망쳤죠. 지금까지 언급되는 거 아닙니까? 100년 뒤에도. 인생을 망친 거예요. 야구계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8명의 승부 조작단은 결국 추악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